네, 반갑습니다. 피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마케팅 기법 중에서 블로그 마케팅, 그런데 초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아니 반드시 필요한 마케팅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는 줄은 알겠는데 초기 블로그는 노출도 안 되고 검색도 안 되고 방문자도 없고 막상 올려봐도 전화 한 통 없고, 자, 이러신 분들 반드시 오늘 영상 꼭 상기하셔서 그대로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라고 봅시다. 핫도그도 좋고 닭꼬치도 좋고, 자, 이런 간이 음식들을 판매를 하는 푸드트럭 점주예요. 자, 그런 창업을 해보고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차도 사고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처도 만들고 만드는 방법도 이제 배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죠? 어디서 할 거냐가 고민이 되겠죠. 사실 판매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서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동층이 있는지, 내 닭꼬치를, 내 핫도그를 먹는 이 유동층이 어디를 많이 지나고 있는지, 그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치에 내가 할까? 어떤 음식으로 승부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플레이스를 토대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내 파이가 될 수 있는 유동층이 거기에 얼마나 지나느냐, 나를 얼마나 보여주느냐,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온라인 광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푸드트럭을 오랫동안 이미 영업해온 사람들은 운영 기법이나 좀 더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나보다. 그렇죠? 그리고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핫도그 만드는 방법, 꼬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열등할 수밖에 없겠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푸드트럭보다는 내가 좀 실력은 딸리지만 내가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틈새를 찾을 수가 있겠죠. 좀 인원은 덜 오지만 그래도 저기는 많은 경쟁자가 없네, 저기에 내가 푸드트럭 한번 운영 한번 해보겠다. 자, 이런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거예요. 자, 블로그도 마찬가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하던 블로그보다는 검색 노출이라든지 매물수라든지 실력도 딸리고 사진 찍고 올리는 것도 좀 딸려도 내가 노출시켜서 내 매물을 볼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초기 블로그가 준최적화나 최적화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이 세부 키워드, 남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검색자가 조금 있는 것,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포스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고 신경을 좀 안 쓰세요. 자, 이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 몇 개 안 한 블로그라도 정말 계약을 읽어낼 수 있고 전화 문의가 꽤 많이 올 수도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블로그를 할 때 이런 거 해야 되고 유사문서 하면 안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매일매일 써야 되고 이런 건 기본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부 키워드 반드시 공략하시고 그대로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개업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블로그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조금 해봤는데 뭔가 잘 안 된다, 효과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집중해 보시고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초기에 이제 운영할 때 포스팅 개수가 많지 않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집중을 해서 노출을 해야만 초기 블로그가 효과가 있는지, 자, 그 부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시들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통영 아파트 키워드입니다. 대표 키워드죠. 많이들 검색하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거는 서울 강남에 있는 청담동 원룸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가 키워드 검색에서 노출이 되려면 인기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에 내가 블로그 포스팅, 그 키워드에 맞춰서 한다면 노출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자, 통영 아파트도 마찬가지, 청담동 원룸도 마찬가지.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블로그를 자주 써왔던 그런 블로그들이 노출이 되고요. 조회수는 많지만 그런 키워드는 내가 공략을 하더라도 초기 블로그는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뭐 거의 큽니다. 그래서 사이드 키워드, 즉 다시 말해서 조회수가 좀 나오는데 많이들 다루지 않는 그런 키워드를 공략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중개업에서의 어떤 블로그 포스팅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쇼핑을 하든 파워링크를 하든 검색 탭에 있어서 결과를 가성비가 좋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회는 많고 경쟁이 적은 이런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스팅 남들도 많이 하니까 이 키워드 달아보자 하면 초기 블로그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사이드 키워드를 볼 줄 알고 찾을 줄 알고 공략할 줄 아는 요령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온라인 마케팅, 특히 블로그, 유튜브에서는 정말 핵심입니다. 특히 네이버 컨텐츠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블로그 포스팅 하나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등급의 수준에 맞는 키워드 발굴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발굴하는데 시간 안배를 가장 많이 하십시오. 자, 초기 블로그가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 노출이 될 가능성이 될 만한 키워드 주제죠. 자, 이거 찾는 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를 열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로그인을 해서 이제 쓸 거 아닙니까? 블로그를 하실 때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제 블로그 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블로그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전에도 강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할 때는 비즈니스 광고 쪽에 검색 섹션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디냐면 자, 맨 아래 쭉 내려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광고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자,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이 이전에 비해서 좀 바뀌었네요. 요거는 쇼핑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요거 마케팅 광고 가운데 이거 클릭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이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말고 검색 마케팅 요거 클릭 해 보시고요. 자,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로그인이 따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로그인 뭐 하라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네이버 아이디와는 별개로 따로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휴대폰으로 승인 받으시고 하면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다시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창. 자, 이건 비용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키워드 도구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전에 강의했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요거 누르시면 자, 이런 탭이 열립니다. 이런 탭. 여기 키워드라는 게 보이시죠? 요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 다루고자 하는 매물을 여기에 적는 란입니다. 최대 5개까지 순차적으로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제를 나눠볼 게 이 두 가지라고 했죠. 예시입니다. 자,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통영 아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공략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아파트명으로 공략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아파트, 아파트 단지명을 넣는 게 더 효과가 큰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선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통영 아파트부터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만약입니다. 특정 아파트를 다루고 있다. 나는 특정 아파트를 지금 노출시키고 싶다. 홍보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특정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서 넣어 보시는 거예요. 자, 저는 통영에 있는 대표 아파트 통영 해모로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해모로 아파트를 다루기 위해서 포스팅을 할 건데 보통은 이걸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아파트, 통영 아파트 키워드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통영 아파트 통영 해모로 검색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통영 아파트. 자, 엔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통영 해모로 이렇게 해서 엔터식으로 해서 한 5개까지 한 번에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자, 조회하기 요거 눌러보시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유사한 자, 검색 섹션에 있는 키워드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밑에까지 쭉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서 검색량을 찾아봐 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사실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검색수를 보세요. 검색수. 뭐 클릭 이런 거는 파워링크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경쟁정도.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모바일만. PC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PC를 하지 대부분은 모바일입니다. 거의 95% 이상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검색량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월간 검색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일 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한 달이거든요. 자, 2330건 통영 해무로 한번 볼까요? 2880건입니다. 자, 제가 좀 기재 한번 해둘게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자, 월간 검색량이 모바일 기준으로 통영 아파트가 2330건이고요 330건. 자, 통영 해무로가 월간 검색량이 2880건. 통영 해무로가 더 많죠.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C 탭에서 자, 얼마나 많은 블로거들이 부동산들이 해당 키워드를 포스팅 하는지를 찾아보자고요. 자, 검색 탭에서 통영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검색해 보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여기 블로그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블로그 포스팅이 나와요. 자, 1페이지에 이게 10개가 포스팅 되는데요. 일단 뭐 1페이지만 보죠. 2, 3페이지까지 비교하면 더 정확한데, 자, 최근에 통영 아파트를 주제로 해서 포스팅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시간 전에 포스팅 하나 됐네요. 그리고 17시간 전에 하나 됐고 16시간 전 어제 이렇게 포스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어제 상간에 4개 포스팅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많이들 다룬다는 얘기예요. 이 키워드로 통영 아파트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페이지 들어가면 당연히 뭐 더 많이 있겠죠. 많네요, 정말. 한 총 20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최근에 포스팅이 된 거 아니에요. 10개 이상이. 자, 그러면 통영 해무로 한번 볼까요? 자,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페이지 보면 자, 5일 전에 하나 쓴 거 있죠. 뭐 어제 오늘도 아니고 5일 전입니다. 포스팅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통영 아파트를 많이 다룰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포스팅을 하는데 월간 조회수가 2330건이고요 통영 해무로는 2880건입니다.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될까요? 답은 나오죠. 오히려 키워드가 많은데 포스팅을 적게 한다는 얘기죠.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키워드를 잘못 산정해서 경쟁이 치열한 곳에 그냥 포스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동산 하시는 이런 블로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일같이 포스팅이 되는 통영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다루면 될까요? 난 블로그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경쟁 구도에 따라서 초기 블로그도 올라가는 키워드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라면 똑같은 노력에 통영 해무를 하죠. 자, 이해되시죠? 자, 모바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이 정확하니까. 자, 요게 지금 제가 미러링을 한 거거든요. 제 휴대폰이에요. 자, 여기에 통영 아파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탭을 검색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PC만 보는데 모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검색자들이 위에 정보가 내 블로그 섹션보다 어떤 게 위에 있는지를 보셔야지만 중간에 내 정보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바일 검색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검색량이나 블로그 개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스팅을 해당 키워드에 포스팅을 하느냐는 아까 PC 탭으로 보셨지만 일반 검색자들이 봤을 때 내 블로그가 어디쯤 뜨겠다라는 걸 예상을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내려볼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그냥 정보죠. 매물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진 않고 시세, 뭐 KB 부동산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딱히 뭐 정보랄 게 없어요. 그죠? 여기는 해당 인근 부동산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통합 섹션, 블로그, 카페, 뭐 지식인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이 탭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영 아파트는 실제 다른 키워드들보다 지금 파워링크도 많이 안 걸렸죠. 다른 지역은 파워링크가 많이 걸리는데 통영은 좀 광고를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면 블로그 영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 이런 바로 맞닥뜨리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아파트 하니까 어제, 그죠? 어제. 자, 그 다음에 또 7일 전, 그리고 16시간 전, 뭐 계속 최근 게 올라오죠. 그죠? 자, 이렇게 포스팅이 많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초기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될 확률도 높지만 노출이 되더라도 계속 누군가가 통영 아파트 키워드를 다루기 때문에 모바일 탭에서 1페이지에 계속 떠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통영 해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영 해무로를 모바일로 검색해 보니까 뭐 해무로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뭐 시세 나오고. 자, 이게 보시면 뭐 해무로에 대한 매물이 아니죠. 자, 뭐 홈페이지고요. 다 바로 이제 뷰 탭으로 블로그 섹션이 노출될 수 있는 탭으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 통영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링크나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영역들의 광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로 홍보하면 효과가 큽니다. 모바일 환경이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통영 해무로는 아까 블로그 탭, PC 탭에서 본 것처럼 최근 포스팅한 게 잘 안 올라오죠. 그죠? 며칠 전 거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통영 해무로로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제가 통영 해무로 키워드는 여러분들 블로그 한 20개 정도만 써도 포스팅해도 키워드 안분 잘해가지고 사진 잘 첨부해서 많이 좀 첨부해서 넣으면 1페이지 뜨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블로그 지수가 높은 이런 블로그들이 없어요, 통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같은 노력 대비 키워드 조회량도 더 많고, 자,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포스팅 하나 하더라도 다루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포스팅 하실 때 또 한 가지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자, 통영 아파트로 지금 검색을 해보면 보시면은 이렇게 띄워지고 이런 것도 있죠. 통영 띄우고 아파트. 요거는 이제 블로그 지수가 이제 떠서 그런 건데, 모바일에 검색이 되는 거는 대체적으로 붙어서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영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통영 아파트를 다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통영 아파트를 단어로 해서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앞에 넣든 뒤에 넣든 제목에다가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통영 해무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통영 해무로를 붙여서 써줘야 잘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반드시 붙여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영 한진 해무로라고 쓰면 통영 해무로 섹션에서 모바일에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반드시 그렇게 다뤄주셔야 된다. 보통 키워드는 한 2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제목에. 자, 포스팅을 할 때 제목 제가 잡아 드릴게요. 나는 꼭 통영 아파트를 노출시키고 싶다. 뭐 동시에 통영 해무로도 노출시키겠다 하면 통영 아파트 뭐 중층 리모델링 완료. 그 다음에 어떤 걸 검색할까도 좀 보세요. 뭐 37평형 이렇게 쓰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하나 통영 해무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제목입니다. 내용을 쓸 때도 반드시 통영 아파트와 통영 해무로는 서너 번 정도 그 내용에다가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에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한 3번 이상은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통영 아파트를 검색을 하든 통영 해무로를 검색하든 이 포스팅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에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특정 키워드를 한번 노출시켜 보겠다 하면 이 키워드들을 내용에 서너 번씩 삽입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글도 좀 길게 쓰세요. 짧게 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000자 이상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팅을 하시면 되고, 자, 통영 해무로 같은 경우, 자, 통영 아파트. 자, 아파트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뜨는데, 자, 이게 아까 1페이지에 떴던 이제 블로그인데요. 지금 보면 다루고 있는 게 해무로 오션일 아파트 매매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통영 아파트만 주력을 한 거죠. 제목에 남서양 필로티층 매매 요거 대신에 저라면 여기다가 통영 해무로를 하나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영 해무로도 뜨고 통영 아파트도 뜨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 2개 정도는 한번 작업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잡으려고 북신동 아파트. 이게 지금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전동 아파트. 아파트 전월세.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제목으로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잘 안 뜹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초기 블로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면 제일 좋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통영 해무로 키워드를 잡는 게 제일 좋겠죠. 통영 아파트는 세니까. 좀 많이 잡고 싶다면 2개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쓰시면 안 돼요. 이게 키워드니까 키워드는 잡지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기본적으로 키워드 하나를 잡겠다. 그리고 검색량은 좀 되지만 많이들 작업하지 않는 키워드를 분석해서 그 주제를 맞춰서 쓰겠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 원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키워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분석. 자, 청담 투룸 여러가지 비슷한 거 또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쭉 나열을 해줍니다. 저는 청담동 원룸을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조회수가 560건이죠. 그죠? 제가 비슷한 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연관성이 있겠다 싶은 걸 보니까 청담동 원룸 그리고 청담동 월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좀 광범위하고 좀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크게 좀 연관이 있겠다 싶은 키워드를 한번 발굴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나오는 게 여기가 지금 청담동이더라고요. 자, 청담동 원룸은 요 정도 섹터에 지금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강남구청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청역이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자, 이런 키워드들은 좀 주로 검색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여러분들도 요 주변에 주로 어떤 걸 많이 검색하는 어떤 주제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위치 플레이스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보면서 그걸 붙여서 원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찾아본 것처럼 자, 청담동 원룸은 500건대죠. 모바일 기준으로 500건대인데 아까 제가 조회를 한 자, 강남구청역 원룸 강남구청 원룸 자, 조회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남구청역 원룸은 150건 강남구청 원룸은 100건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청담동 원룸이 아까 550건이었나요?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자, 강남구청역 원룸 요거는 150건이죠. 자, 강남구청 원룸 자, 요거는 100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청담동 원룸이 뜨면 가장 좋죠. 조회수도 많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뜨면 세컨 키워드라도 노출을 시키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청담동 원룸에서 포스팅을 했는데 나는 저 뒷페이지에 뜬다. 그러면 차라리 1페이지에 뜰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를 두 개를 공략해서 월간 조회수 250건을 공략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550건을 포기하고 여기에 백날 써봐야 나는 저 뒤에 몇 페이지 뒤에 나온다면 구태역 청담동 원룸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강남구청역 원룸, 강남구청 원룸이 있다면 이거를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로 제가 한번 볼게요. PC로 한번 얼마나 많은 블로거들이 포스팅을 하는지 보셔도 되는데 대도시나 어떤 중심부로 갈수록 좀 키워드가 세요. 키워드가 세다는 게 포스팅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 다루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좀 최근에 포스팅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모바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1페이지를 다 잡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청담동 원룸 포스팅에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까지 같이 봐야 되고 블로그 지수까지도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기 블로그가 이 키워드를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모바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담동 아까 원룸이었죠. 자, 검색을 하면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링크가 먼저 걸리고요. 여러 개가 걸려 있네요. 보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빼고 다 이사죠. 이사. 노브라우저가 있고 이사가 많네요. 자, 보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일단 한번 사람들이 눈길이 갑니다. 그죠? 원룸을 청담동에서 찾는 사람이. 자, 여기서 좀 걸러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자, 그 다음 네이버 부동산이 또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도 또 걸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 파일까지, 나는 이 밑에 이제 블로그인데 내 파일까지 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죠. 걸러지게 된다. 손님이 빠져나가게 될 구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도 이쁘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 포스팅을 해서 상위에 노출시켰을 때 상대적으로 자, 550명이 조회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사람들 좀 있겠죠. 자, 이 부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블로그의 블로그 지수를 대략적으로 보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저는 세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석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메뉴에 요거 있죠. 요거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전체 포스팅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600개가 포스팅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블로그를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블로그가. 자, 그 다음 블로그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클릭해 보시고요. 마찬가지 요거 클릭해 봅니다. 자, 2000개가 넘네요. 포스팅을. 뭐 블로그 지수가 높건 낮건 블로그를 운영을 꽤 오래 해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요거는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고요. 나중에 저희가 카페 탭에 노출되는 것도 따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블로그 한번 볼게요. 자, 요 한번 눌러볼까요? 900개가 넘네요. 블로그 운영한 지가 다들 꽤 오래됐죠.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307건의 포스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550건의 월간 검색량을 기록하는 청담동 원룸 이 키워드는 이미 블로그를 많이 오래 운영해온 사람이 1페이지에 노출된다. 내가 포스팅 20-30개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노출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뭐 큽니다. 블로그 지수가 물론 낮은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오래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좀 있거든요. 최적화냐 아니냐는 또 따로 봐야 되겠지만 내가 노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열심히 내가 초기 블로그가 공략해봐야 노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강남구청역 원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남구청역 원룸. 자, 파워링크 먼저 나오고요. 자, 네이버 부동산 나오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좀 걸러지겠죠. 검색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 또 있고요. 자, 내려가 보면 이제 블로그들을 쭉 보게 되면 뭐 미리 다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이분 포스팅 한 게 보면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글이 22개밖에 없죠. 초기 블로그예요. 초기 블로그. 물론 포스팅을 지웠을 수도 있고 한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첨당동 원룸에 비해서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들이 지금 노출되는 블로그들이 운영 기간이 좀 짧은 것들이 좀 노출이 된다. 1페이지에. 그러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드리자면 지금 강남구청역 원룸 150건인데 위에 보면 네이버 부동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잘려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강남구청 원룸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링크는 있지만 플레이스가 또 나옵니다. 그죠? 플레이스 나오고, 뭐 플레이스는 이게 뭐 원룸이 얼마가 있다 이런 정보가 아니니까 바로 이제 뷰 탭이 나오죠. 자, 나옵니다. 그죠? 자, 아까 여기 포스팅 개수가 몇 개 안 되시는 분 여기 노출이 되네요. 이러니까 저라면 조회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 키워드가 위에서 잘려 나가느니 구청원룸, 강남 구청원룸을 잡을 것 같아요. 그 키워드를 중점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내가 내 블로그가 초기 블로그가 노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세부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조회수가 적지만 메인 키워드보다는 적지만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포지셔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대표적인 키워드만 항상 공략을 하려고 초기 블로거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러면 그 검색자의 유입도 잘 안 되고요. 검색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내 블로그가 빨리 크거든요. 근데 대표 키워드만 초기 그 지수 낮은 블로그가 공략을 한다면 나는 몇 페이지 뒤에 뜨기 때문에 나까지 오질 않아요. 검색자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 광고, 자, 광고 섹션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이렇게 쭉 찾아보시고 비교적 조회수가 많지만 블로그 포스팅이 많이 안 되는 키워드 혹은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그들이 많이 포스팅을 안 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핵심을 잡아서 그런 키워드로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의 초기 블로그에 운영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반복해서 매일매일 같은 주제로 다루시지 마시고 또 내용도 사진하고 글도 좀 많이 좀 넣어주시고 특정 키워드를 내가 포스팅 노출을 시키겠다. 이걸 노출시키겠다 하시면 제목에도 다뤄주시고 내용에도 서너 차례 다뤄주시고 사진 개수 기본적으로 10장 이상 해주시고 초기 블로그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포스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비용 많이 들고 부담스럽게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비용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색을 좀 적게 해도 다양한 키워드에 내 초기 블로그가 노출이 되게 포지셔닝 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 못지않은 파워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상기를 하셔서 세부 키워드를 공략해서 포스팅을 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이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고 공략하는데 블로그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는 이 블로그의 매물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초기 블로그 운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